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대화를 너무 해보고 싶었던 네. 분이기도 하고 저도 되게 먹는 거에 진심이기 때문에 네네. 꼭 모셔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유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나이가 나이 올해 32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지금 상당히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복잡하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설레고 긴장되고 늘 어떤 분이 오셔도 저도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부분의 분들에게 여쭤보는 건데 우리 네. 김유현 사장님 꿈 혹시 있을까요? 몸 편하게 먹고 사는 거? 몸이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요리사로 지금 일을 네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또 힘든 직업인 만큼 네. 보람을 어디서 찾을까? 그래서 뭔가 요리사로서 보람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요리사로서 보람 있는 순간은 아무래도 손님들이 먹고 좋아하실 때 다음에 또 온다고 하시고 맛있다고 하시고 이게 제일 보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유현 사장님 가장 자신 있는 요리 있으실까요? 가장 자신 있는 거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 양식 레스토랑에서 그 요리사의 실력 알려면은 알리올리오를 시켜 먹어봐라. 그게 제일 기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만 엄청 연습을 하고 제일 많이 나가는 메뉴다 보니까 그게 제일 자신 있습니다. 나중에 먹으러 가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메뉴 개발은 어떻게 하세요? 요즘 유튜브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요. 이제 거기서 골라내는 것도 있고 이제 주변 지인들 이제 호텔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 일을 하는 같이 요리하는 친구들한테도 메뉴를 따오고요. 직접 여러 가지 해보기도 하고요. 사람들 얘기가 나와서 또 생각이 드는 게 또 김유현 사장님 얘기가 또 서사가 있잖아요.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좀 살면서 고마웠던 분들을 뽑아본다면 어떤 분들 뽑아볼까요? 학생 때는 저희 그 봉사 동아리에 들게 해주신 담임 선생님 김동근 선생님이라고 계시고 그 매장이 처음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 매장을 살 수 있게 같이 도와준 직원들이랑 제 친구들, 부모님은 항상 감사한 거고. 요리를 오래 하셨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네. 요리사로서 되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언제로 뽑으실까요? 요즘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처음 할 때는 그 요리사 뭐 셰프 이런 게 되게 약간 좀 천대받는 느낌의 좀 막일 한다는 느낌의 좀 그런 게 아무래도 인식이 있어가지고 인식도 조금 그랬고 일도 보통 주 6일에 12시간, 14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대다수였고 요리사는 아무래도 몸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힘들었던 순간을 하면 우리 모든 사장님께 코로나19를 빼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어떻게 지금 잘 이겨내시고 네. 자리를 잡고 계신데 그럼 약간 동네 음식점 사장님으로서 뭐 코로나19를 견딜 수 있게 좀 원동력 같은 게 있었을까요? 단골 분들이 조금만 더 버티라고 도와줄 거다라고 한 게 마음의 위안이 제일 컸고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뭐 부업도 하고 직원들 월급 주려고 알바도 뛰고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리사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네. 동네 음식점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럼 약간 동네 음식점 사장님으로서 가장 힘든 점들은 어떤 게 있어요? 동네가 좁다 보니까 그 소문이 되게 빨리 돌아요. 그러니까 뭐 행동 하나하나 좀 조심해야 되고 뭐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나쁜 것만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하는 최대한 행동도 바르게 하고 좀 더 조심하게 되고 약간 장점이자 단점이겠네요. 그쵸. 이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유현 사장님 보면서 되게 막 의외인 답변도 많이 들으면서도 네. 많이 지치시기도 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네. 아무래도 요리를 오래 요리만 하셨다 보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당장 한 달간 네. 어디로 떠난다면 어디로 떠나고 싶으세요? 물가 싼 뭐 동남아 지역이나 해서 좀 펑펑 써보고 싶은 그런 마음 욕심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고생하셨던 기억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요리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어요? 이제 저희 매장에서 프로포즈 하시고 저도 그때 엄청 막 여러 가지 도우면서 손님들 좋은 결과로 결혼을 하시고 이제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오시고 너무 낭만적인 예,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나쁜 걸로는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위아래를 이렇게 훑으면서 요리나 제대로 하겠냐 어린 게 그랬는데 이악 물고 맛있게 해서 단골로 만든 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저희가 이제 초에 김유현 사장님을 모셨던 게 네. 가게가 선한 영향력 가게로 등록이 되어 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뵙게 됐었는데 김유현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영향력이란 뭘까요? 제가 처음에 한 거는 결식 아동들한테 이제 뭐 카드 받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것도 되게 사용하는데 무리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냥 아동들한테 이제 제 음식을 제공을 해준다. 요게 현실적인 거고 그냥 저는 그런 걸 한 번씩 그냥 도우면서 돕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도움 받는 거죠. 이게 제가 이게 요리를 해주면 그거 먹고 맛있어 하고 고맙다고 하고 나가고 좀 그 하나의 그날 하루에 약간 좀 위안을 삼는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아는 사장님은 그냥 그렇게 베풀고 저도 받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이제 요리를 하셨다 보니까 네. 요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뽑는다면 어떤 걸 뽑으시겠어요? 노력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레시피 같은 거는 유튜브에 다 나오고 네이버에 하나만 쳐도 다 나오는데 그걸 이제 자기 만의 맛으로 만들고 대중적으로 맛있게끔 만드는 거는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선한 영향력 얘기가 나와서 사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사장님에게 고등학생 때 동아리가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터닝 포인트다 네. 이런 거를 들었었는데 그걸 동아리를 선생님의 권유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지금 김유현 사장님의 선한 영향력의 바탕이자 네. 은사님으로 남아 계신 걸로 아는데 네. 만약에 그 고등학교 때 은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네.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 저로서는 원래 학생 때는 봉사나 뭐 남을 돕고 막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재미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아예 모르고 그냥 살지 않았을까. 별 관심도 안 갖고 안 해봤으니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한 영향력 가게도 등록을 해주시고 네. 뭐 결식아동들한테 무료로 음식을 내주시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봉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가끔은 그런 게 아깝진 않으세요? 제가 선한 가게 처음에 등록하려고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약간 좀 부끄러워하시고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왜 장사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미지 개선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냥 너의 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식들이 몇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냥 너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아깝다기보다는 저는 제가 음식을 주고 뭔가 좀 고마워하는 마음을 저에게 표현을 해주고 요 하나만으로 어떻게 보면은 음식값보다 더한 걸 제가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커다란 질문인데 네. 봉사란 네.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남들이 되게 안쓰러워서 도와주고 요런 거가 아니라 제가 도와주면은 그걸로 인한 위안을 제가 받는 것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는 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 마음으로 요리를 하는 분만 계시면 좋겠지만 네. 저희 뭐 매체나 뉴스를 통해서 가끔씩 음식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있죠. 네.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그 계속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쵸. 그분들은 이제 이익을 위해서 그냥 좀 안 좋은 재료도 싸니까 쓰시고 어느 분들이든 그렇게 일을 하면 어느 일이든 다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유현 사장님께서 약간 요리사로서 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갖고 있는 게 있을까요? 요리사도 저는 근데 친절이 바탕이 되는 생각하거든요. 실력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식당을 가도 맛있는 맛집을 가는 게 아니라 사장님과 직원 친절한 집을 골라서 가거든요.
맛은 그냥 그래도 친절하면은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기분이 좋은 그런 약간 공간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당 자체가 맛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 자신의 친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김유현 사장님이 갖고 계신 약간 인생의 목표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인생의 목표는 매장이 좀 더 잘 돼서 좀 더 저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모든 자영업자분들의 생각이겠지만은 좀 더 편하게 이것저것 남들 하는 거 좀 해보고 그러고 싶은 게 개인적인 인생 목표입니다. 그러면 매장이 쉬는 날에는 뭐 하세요? 매장 쉬는 날에는 보통 대다수의 자영업자분들이 갔겠지만은 병원을 가고요. 은행 볼일 보고요. 그러고 일할 때 이제 아무래도 매장에 매여 있다 보니까 뭐 그릇을 산다거나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좀 크게 왔다 갔다 해야 할 것들 우선적으로 처리하고요. 그러고 이제 개인 여가 시간을 갖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유현 사장님께서는 어떤 요리사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욕심이 심한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장에 델리지오소에 방문하는 분들께 네.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개인적인 거긴 한데 제가 아무 선한 영양 가게를 하고 있다 보니까 6년 동안 제가 이거를 하면서 한 팀밖에 안 왔어요. 부끄럽지만은 기왕 하는 거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지금 당장은 매장을 좀 더 살려서 좀 더 유명하게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식 아동들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잘 돼서 제 자신이 좀 이제 편해지는 그냥 편하게 좀 쉴 수 있는 그게 일단 지금 최대의 버킷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긴장도 좀 많이 풀렸고 지금 감사합니다. 되게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모든 걸 다 잘하시는 것 아유, 같아요. 부끄럽네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거의 제 칭찬 드리려고 여쭤본 것 같네요. 아니요. 실제로 솔직하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